네, 안녕하세요. 스노볼입니다. 일요일 아침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화가 한 통 울렸었어요. 근데 그때 물건이 박살났다고 전화가 급하게 오더라고요. 공장에서 쓰던 이제 알루미늄 제품이었는데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박살이 나 있더라고요. 당연히 고객님께서는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였었고요. 저는 반품을 해드렸었고, 그리고 그 손해를 제가 온전히 다 떠안아야 했었어요. 손해 금액이 대략 한 50만원 전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제품이 대략 한 100kg에 달하는 무게였었는데, 무게도 커서 배송비도 예상보다 많이 나왔었고, 이게 배송 도중에 박살난 제품이어서 이거를 어디에다가 변상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막상 그런 일이 터지니까 고객한테는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지 아예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제가 크모비를 주로 했었을 당시에는 굉장히 어리버리했었어요. 그래서 역마진을 많이 봤었어요. 내가 손해보자는 생각으로 해서 역마진을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게 한 20개월쯤 하니까 점점 이제 연차가 늘어날수록 이제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문제들은 시퀀스가 딱딱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발주자분들은 이런 정보가 아예 없으면은 저랑 똑같이 역마진을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파편화된 정보들을 누가 모아놓지 않으면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정보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정리 자체가 안 돼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옛날부터 알고 있어서 오더 오라클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던 것도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찾기 편하게 만들자는 거죠. 제가 오늘은 화물택배 중에서도 후불비와 관련된 그 모든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제가 초보자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화물택배 사용할 때 어떤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제가 싹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보셔도 고객한테 어떻게 안내해드려야 되는지, 파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까지 다 세세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물택배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일단은 화물택배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20kg 또는 가로 세로 높이 합쳐서 160cm 이상인 제품들은 CJ에서 이걸 배송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이제 대형건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이해를 위해서 살짝 의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형건으로 분류가 돼서 화물택배를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택배사에서 이 물건의 인계를 받아서 배송을 해주세요. 그 택배사가 보통 경동택배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대신, 건영, 천일택배 등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영업수가 활발한 곳은 경동택배이기 때문에 대체로 화물택배 하면은 경동택배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경동택배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물택배로 넘어가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비용이에요. 배송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대지에 납부하는 기본 택배 비용 그 이외에 추가 비용을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 비용을 납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겠죠. 왜 이 비용을 납부해야 되냐, 그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배대지에 납부하는 그 비용은 국내 대형 그 이하의 택배들, 그 택배들에 대한 핸들링 비용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기본 택배 비용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화물 택배는요, 그 기본 택배 비용 이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배송비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야 하냐는 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수치 고객이에요.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대신 구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용하는 수치 고객이 원칙적으로 비용을 납부합니다. 관부가세 납부를 중간 업체가 아닌 수치 고객이 납부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구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 그렇게까지 쉽진 않아요. 일단 화물택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 위치에 대한 조회가 어렵다는 점, 그 두 번째로 비용에 대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일단 위치 조회는 경동택배에 송장 업데이트가 이제 느린 편이어서 통관이 완료된 그 직후에 작업이 이루어질 때 송장번호 이 조회가 안 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관이 된 다음에 고객집에 이제 도착하기까지 그 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고객이 물어봐도 대답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택배는 물건이 도착한 다음에 송장 번호를 받게 되는 일이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송장 업데이트 되는 그 시간이 느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고객집에 물건이 도착했는데 송장 번호가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집에 도착했는데 송장 번호가 나중에 업데이트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근데 이거는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조회가 안 되는 건 살짝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해프닝에 불과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물건이 안전하게 고객집에 빠르게 도착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거나 도로거나 어쨌든 도착했으면은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비용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고객이 만약에 오픈마켓에서 100만 원을 결제했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보통은 화물택배라는 거의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저도 구매 대행하기 이전까지는 이런 게 존재한다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시점을 한번 3개로 쪼개보겠습니다. 물건이 구매하기 전, 중국에서 물건이 배대지에 도착하는 경우, 물건이 한국에 도착한 경우, 이렇게 3가지인데, 이 첫 번째는 큰 문제 없어요. 결제 안 하고 취소된 거는 그냥 주문 취소만 하면은 그 누구도 문제 삼을 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짝 기분은 나쁘긴 한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물건이 중국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돌려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대신에 약간의 배송비가 든다는 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포인트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 3번이에요. 이 3번이 진짜 큰 문제인데, 경동택배는 기본적으로 후불입니다. 도착한 다음에 이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미리 통지를 안 해주면. 그러면 현장에서 기사님들께서 이제 돈 달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이 수치 고객 입장에서는 왜 돈을 내야 되지? 이런 입장인 거고, 기사님 나름대로 물건을 옮겼는데 왜 돈을 안 주지?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둘 다 곤란해요. 만약에 여기서 돈을 내면 물건을 받는 거고, 돈을 안 내게 되면 기사님이 도로 갖고 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싸움이 붙겠죠? 오픈마켓에서. 여기서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공지사항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이때 공지사항이 빛을 발하는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나 그런 곳에서는 반품 거부가 가능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온라인 마켓에서 거래가 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웬만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고객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스무스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주문을 들어오면 바로 안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환불 비용이 나올 수 있다고 안내를 하시고 오케이가 되면 진행하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진행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바로 전화를 해서 사전에 이런 경우를 방지를 하자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렸던 총정리 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되는 설명이 더 풍부하게 있으니까 그쪽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한국에 도착했던 케이스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첫 번째, 내가 자체적으로 돈 내는 경우, 두 번째, 뽐빵이 하는 경우, 세 번째, 페이백으로 주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앞에 두 개는 직관적이죠. 내가 주는 거는 말 그대로 내 지갑에서 돈을 빼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싸움이 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출했던 그 영수증 있죠. 그것만 챙겨두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내가 50%를 주는 경우에는 제가 경험한 거에 따르면 이거를 한 번에 오케이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6대 4다 이런 식으로 계속 깎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개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 바로 이 3번 페이백을 한다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방식은 오전 리뷰를 작성하면 환급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방식을 하냐면, 크모비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리뷰 작업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단가가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쇼핑몰에 수수료를 많이 내야 돼요. 100만원짜리를 가구매만 해도 쿠팡의 경우에는 8% 내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10만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매출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신고할 때 이건 수익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설마 세금 신고할 때 이거 가짜 매출이라고 하실 분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가세 내고 수수료 내면 기본적으로 20%를 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리뷰 하나 쌓자고 20만원을 왜 써야 되죠? 그래서 단가가 높은 제품들은 리뷰 쌓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 한 개 한 개가 갖는 그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어차피 대형 화물은 고객한테 안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페이백을 해주겠다, 대신에 리뷰 5점짜리 써주면은 경동택배비를 내가 페이백을 해주겠다고 딜을 보는 거죠. 전부 다 드리는 게 부담스럽다면 리뷰를 써주시면 2만원을 페이백을 드리겠다는 식으로 딜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고객님, 제가 경동택배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일단 포토리뷰 지금 5점 남겨주시면 확인하신 다음에 저 2만원을 환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베스트 상품 20%씩 할인하고 있으니까요. 이쪽 둘러보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이라면 이런 건 결코 나쁜 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도 덜 가고 고가의 제품에 실제로 쓴 그 리뷰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전혀 나쁜 딜이 아니에요. 단가가 큰 제품들은 리뷰 한 개가 갖는 의미를 고려해보면은 오히려 이거는 되게 좋은 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업체들도 되게 많고,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아이디어를 쓰시는 분도 많고, 이런 게 바로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화물택배를 이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 돌발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파손될 경우. 일단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경동택배 차량이 한번 전복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100% 받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거의 대부분은 못 받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거의 파손 나면은 그런 거 못 받는다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모비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파손이 발생하게 되면 거의 모든 책임을 셀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서상간 지역일 경우에는 경동택배 비용이 곱하기 2배입니다. 어떤 지역별로 몇 배인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홈페이지 가셔서 저희 배대지 요금표에 이제 적어놨거든요.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홈페이지 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로 이제 배송비가 많이 나온다는 경우가 봤어요. 이런 경우가 근데 생각보다 많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로는 다 맞게 측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로 무게, 부피, 그다음에 운임거리 이렇게 세 가지를 봐요. 아마 많이 나온 게 있다면 운임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웬만하면은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화물 택배를 할 때 누가 돈을 내느냐에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전 통보가 안 나가면 보통 추가로 돈을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황당하겠죠. 쇼핑몰에 결제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갤럭시 샀더니 그 배송 받으려면 2만 원 내라. 그러면 좀 황당하죠. 그래서 그거 배송한 기사님들도 괜히 싸움나서 곤란하신 경우가 많아요. 기왕이면 서로 편하게 사전 통보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다만 기왕하실 거라면 리뷰를 통한 그 환급을 통해서 리뷰도 쌓으시고 구매 설득력도 높이시는 게 해외 구매 대행 사업 영위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배송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영상은 제가 오른쪽 상단에 카드 뉴스를 제가 띄워드릴 건데 20분 넘게 그 찍은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은 크몰비에 대해서는 웬만한 돌발 사항에 대해서는 대처가 가능하실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쪽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